저 오늘만큼은 조금 매콤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정말 이 마지막 교육과정의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진짜 총평, 해설 강의 다 때려치고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만큼은 위로보다는 팩트 위주의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매콤할 거야. 근데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이 좀 잘못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방향성은 완벽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생각해봐요 한번.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항들 해설 강의 들으면 다 잘 이해가 될 거야. 약간 마음 편안하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내가 이거 왜 못 풀었지?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정도만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애들이 좋다고 하는 강의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했었던 공부들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돼. 외양간을 완벽하게 완성해 놓고 소를 잃지 않을 준비를 해야지. 시험을 잘 못 봤어. 내가 못 봤었던 문제들, 못 푼 문제들 이렇게 푸는 거나 끝. 이런 사후적인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만 9월 수능에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 평가원은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항들을 똑같이 일관되게 설계하고 출제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뭐 난이도가 쉬웠니?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니? 수열 문제가 왜 나왔니?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요. 평가원의 본질에 집중해보자 이거야. 본질이요. 그게 뭔데요? 평가원은 이렇다고요. 14, 15, 21, 22 이 모든 문항들이 과거 기출을 풀어가는 방식과 똑같이 풀리게끔 설계했다고요. 안 믿기지? 무조건 믿게 해드릴게. 이 말로도 못 믿겠으면 이번 주 일요일에 하는 특강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다 납득시켜 드릴게. 먼저 3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14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쵸? 문제 한번 봐봐. 내가 양수 A, 자연수 B라고 해서 뭐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떤 문자들이 막 마구잡이로 들어와요. 뭐 이거 주기에 관련된 거 뭐 알고 있는데 A도 있고 B도 있고 뭐 15개 뭐야. 갑자기 순간적으로 낯설다. 어떡하지? 이런 느낌 들 수 있다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랬었다면 여러분들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이 평가원의 출제 방식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뭔데요? 시행착오, 예시를 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본다는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어떤 친구가 20개를 하재. 근데 그걸 맞춰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뭐지? 이러면서 생각하나? 아니야. 물어보잖아. 사람이니? 남자니? 여자니? 뭐 키가 크니? 하나씩 하나씩 점점점 그 폭을 줄여가면서 물어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거겠는데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겠죠. 추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고. 그게 수학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못 풀었어. 근데 왜 못 풀었을까? 혹은 처음에 낯설었어. 왜 낯설었을까? 거의 10명 중에 7명은 A하고 B 때문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자연수 B라는 말을 보고 그냥 내가 내 맘대로 B를 1이라고 가정해 놓은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는 코사인 B 파이 X를 볼 필요 없이 이제 어떤 함수만 코사인 파이 X만 보면 되네? 근데 이거 뭐야? 0부터 2까지라고? 주기가 지금 2인데 예쁘지 않아? 그래프 그리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아? 맞죠? 여기도 코사인 파이 x가 되잖아. 그럼 우리한테 이제 신경 쓸 만한 것들은 뭐밖에 없어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라는 거밖에 없잖아. 근데 a는 양수라고 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 물론 b가 1일 때가 정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정해 본 거지. 예시를 들어본 거죠. 시행착오의 한 순간으로 본 거죠. 근데 B가 1일 때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과정은 되게 쉽겠죠. 쉬워졌잖아. 난이도가 낮춰졌잖아. 이 몰랐었던 B가 숫자로 바뀌니까 그걸 원한다고요. 평가원은. 네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니? 라는 걸 묻고 싶어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에 대한 얘기 중에 아주 일부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모를 거잖아. 이런 것들부터 정리되어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후적인 공부가 아니라 미리 완벽한 외양간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제 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주작이 아니라 선생님 방금 6목 끝났는데 14번 풀 때 처음엔 당황했대요. 근데 시착이 제가 시행착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착오 하니까 금방 풀려서 너무 신기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대잖아. 14번 같은 것들은 이 친구한테 어려웠었던 문제야. 이렇게 해보니까 쉬워졌다. 그걸 원했다고 평가원은. 그래야 3등급 친구들도 나름 풀 수 있게끔 되는 거죠. 1등급들만 다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14번 문제 맞췄다고 해서 1등급 안 되잖아. 결국 뭐야? 15, 21, 22번 요 3대장이죠. 왜냐면 봐봐. 등급 커트라인 확률과 통계 92점, 미적분 88점이야. 1등급 되려면 확률과 통계 문제들을 다 맞춘다 하더라도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맞지? 근데 생각해봐봐. 얘가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아니. 지금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듣고 문제도 몇 번 풀어보니까 어때요? 할만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 근데 그 감정이 9월 때 똑같아진다니까.
반복된다고요. 시험장에서 9월 모의고사 볼 때 또 못 풀다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 이거였어? 이렇게 된다고. 100%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라도 이 평가원이 원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대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만의 확실한 기준을 잡아가야 된다고. 언제까지 1등급이 하는 공부만 따라서 할 거냐 이거야. 이 친구가 1등급이 됐대. 근데 강의를 추천해줬어. 문제집을 추천해줘. 엔젤을 추천해줘. 그걸 막 풀고 강의를 들어요. 성적이 오를까? 그러지 않다고요. 각자 맞는 옷이 있는 거야. 내 실력에 맞게 해야 될 공부들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좋다고 추천하니까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처럼 공부해왔다면 그냥 평가원 기출을 풀고 강의를 듣고 하는 정도였겠지 분석이란 건 해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아 생각해봐. 1등급들은 이 문제 봤을 때 어떤 느낌 들겠어? 뭐 절대값이 나와서 불편해? 아니야. 그냥 이런다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니까 0이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오케이 이런다고. 진짜 이런 21번도 우리가 보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얘들은 안 느껴. 그냥 최대값이면은 잠깐만 이거니까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거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져.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거구나 하는 그 생략된 과정을 우리는 면밀하게 배우고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하는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게끔 대비해야 되잖아요. 맞잖아. 3등급 친구들 봐봐요. 어떤 것 때문에 불편했어? 절대값 불편했죠. P라는 말들도 불편했죠. P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 부등식 범위 안에 있는 것도 불편했죠. 그리고 얘도 이거 뭔 말이지? 이해 안 됐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쫄리는 문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원 문제만큼은 그게 일관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이해가 안 돼 보이는 문제, 낯설고 쫄리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내가 14번 문제를 통해서 많이 힌트 드린 것 같아. 뭐라고 했었죠? 난이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어. 출제 방식 중에 하나 뭐라고 했었죠? 시행착오, 예시를 들어본다고요. 가정해본다고 상황을. 그러면 그게요 선생님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일관되게 문제가 풀립니까? 당연하죠. 왜? 평가원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었다고요. 아까 내 학생들 반응 봐봐요. 다시 이 문제 한번 돌아볼까요? 상수항이 0인 3차함수 fx 쭈루룩 있죠? 여러분들 불편했었던 포인트 뭐라고? 절대값. 근데 이 절대값을 우리가 그냥 막 버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건 잠깐 냅두시고 그 다음 뭐요? P라는 이 문자가 좀 불편하지 않아? 그나마 여기선 0하고 3인데 여기 Q가 있지만 여기는 이미 적분 구간부터 P라는 모르는 문자가 있으니까 불편했던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불편함을 없애줘야 이 낯설고 복잡하고 짜증났었던 이 문항이 좀 보이지 않겠어?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서로 다르대. 그럼 범위가 0부터 3까지래. 그럼 우리가 이 다르다도 조금 불편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같게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 범위가 반대겠죠. P는 0보다 작거나 같다. P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가장 먼저. 근데 그 다음에 P가 뭐지?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이제 여기서 딱 얘기하면 다 할 줄 알더라고. 이 상황을 훨씬 더 쉽게 만들기 위한 P 값을 뭔가 대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뭘 대입하실래요? 얘기해봐요. 뭐 할래? 그래, P에다가 0 넣어보겠지. 당연한 거라고. 그럼 얘가 0부터 3까지요. 0부터 3까지. 그 어디도 있어? 밑에도 있잖아. 선생님, Q가 불편한데요? 이거 비슷한 거 보여요 지금? 구조가? Q에 뭐 넣고 싶어 이따가? 0 넣고 싶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우선 이 복잡하고 낯설어서 내가 이해하기도 버거운 이 문장들을 쉽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라고. 나랑 스무고개 하고 있는 이 친구의 정답을 내가 맞히기 위해서 어떻게 상상만 해서 답을 맞추냐고요. 시도해봐야지. 물어봐야지.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그게 정말 난이도 상관없이 평가원은 똑같이 출제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 제가 진짜 주작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야 지금. 21번 시행착오, 21번 시행착오, 14번 시행착오에서 맞췄고. 그렇대. 그 다음에 이 친구 1등급 처음 나왔다는 친구인데 구하는 거 기준으로 설계하고 시행착오 하니까 쉽게 풀렸대요. 이런다고요. 난이도와 상관없이 문항이 똑같이 읽혀진다고. 시험장 안에서. 왜? 맨날 그렇게 풀어왔으니까. 맨날 문제를 그렇게 인식해왔으니까. 안타깝게도 뭐다?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었을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 더 많은데 어차피 영상 길어지면 여러분 못 보실 것 같아서 육모 분석 특강을 준비하긴 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 1시부터 5시까지는 안 하고 한 3, 4시에 끝날 것 같은데 대찬학원 현장에서도 진행하고 온라인 라이브로도 진행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좀 더 문항을 통해서 제대로 된 풀이와 과거 기출과의 연결을 통해서 내가 이젠
평가원 기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신다면 무조건 오세요. 무료잖아, 무료. 단순히 이 육모 해설만 하지 않아. 이번에 육모 나왔었던 이 문제와 과거 기출까지 같이 연결할 거예요. 유사한 문항이 아니라 유사하게 풀리는 그 과정의 문항을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릴 거야. 무슨 뭐 좀 숨겨져 있는 문제 하나 딱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다 풀어봤던 문항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풀어봤었던 그 해설과 다른 방향으로 아마 진행될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과거 기출과 이 문항들이 비슷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왜? 내가 내 맘대로 해설하고 푸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원칙대로 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아까 봤잖아요. 학생들도 다 이미 납득하고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1등급이 나오고 과거에 안 풀렸었던 문제가 풀린다니까. 정말로요. 근데 만약 이 특강 듣고 나서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특강 듣고 나서 좀 괜찮은데 좀 더 다양한 문제 좀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6월 4주 특강도 제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육모 해설 특강을 진행하고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꽉꽉 채워서 거의 진짜 때려 박아 줄 건데 이게 6월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내신 기간도 있고 아니면 N수생들은 내신 휴강 기간도 있고 그래서 약간 혼자 공부하면서 약간 애매하게 보낼 수 있는 시기란 말이야. 7월, 8월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4주를 좀 땡겨 쓰자 이거야. 그래서 제가 100명 정도 넘게 왔었던 5월 특강의 홀 인원 시즌 1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아마 고정 댓글 통해서 후기도 수강 평도 제가 남겨드릴 건데 이거의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그러면 이거 못 듣고 얘만 들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전 똑같이 가르치니까 문항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듣고 나서 쌤 너무너무 좋은데요? 7월 8월 정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맛 좀 보고 여기서 제대로 한번 적용시키면 아마 정말 모든 공통 문항은 섭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제 사촌 동생이라 생각하고 이번 당장의 6월 모의고사를 잘 푸는 방법을 배운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9월 수능까지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했어야 됐는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시험장에서 못 풀고 해설 강의 들으니까 또 이해되는 이런 상태에 머물렀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본질을 건드리려면 다른 어떤 집단들을 내가 데려오면 안 되잖아. 오직 뭐만 데려와야 돼요? 평가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해설과 과거 기출과의 연결에 대한 건 우리 특강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친구들 오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